고질라 -1. 한국엔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습니다. 영화는 뭐랄까 북미, 일본 내에서의 평은 상당히 좋았으며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받기도 했지요.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다룬 영화인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도 캐릭터의 깊이가 있고 역사감이 훌륭하다면서 극찬을 했는데 글쎄요. 우선 전 영화가 꽤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으며 사운드도 훌륭하고 여주인공이 이쁜 것도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역사감이 훌륭하단 말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전 이러니저러니 해도 역사를 제대로 배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고질라 -1을 보고 제 생각을 짧게나마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고질라에 관해 물어보면 아마 일본 문화에 박지 않다면 10중 8구 롤랜드 에머리의 1998년작 고질라를 떠올릴 겁니다. 이 영화는 고질라 팬들에겐 재앙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냥 공룡 담은 괴수가 난동을 부린 영화일 뿐 원작의 메시지나 장르의 특성 자체를 완벽히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인 면에선 고질라의 특징인 방사혈선, 그리고 함의적인 면에선 고질라의 태생 자체가 그렇죠. 고질라는 괴수라는 분류가 아니라 그 괴수가 태어난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고질라의 태생을 이해하려면 최대한 짧게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예상외로 전쟁이 길어지자 미국은 전황을 뒤엎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2기의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합니다. 이에 놀라 일본 수뇌부는 항전 방침을 철회하고 전격 항복할 것을 결정하지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일본은 자신들의 전쟁 범죄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은 국제사회가 만든 피해자라 외치며 미국은 원포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피해자의 피해를 위로하는 말은 했어도 일본이 말하는 사죄는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미국의 사과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옆나라 한국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거북하고 이상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본이 먼저 걸었고 미국은 원폭으로 반격을 한 입장이란 말이죠. 대체 이런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일본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전후 정부의 성격이 만든 논리죠. 전쟁이 끝난 이후 연합군은 전범 재판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세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했는데 정작 핵심인 일왕을 재판에 세우지도 못하는 등 전쟁 기득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했고 전후 사회 유지란 명목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나중엔 한국전쟁을 수습해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재기할 길까지 열어주고 맙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채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권력자가 되었다면 원폭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피폭자를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신격화하고 나중엔 피해자 프레임을 만든 것이죠.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일본이 원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미래 사회입니다. 옆나라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은 일본 전범들의 지위를 지켜주는 한편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주기도 했죠. 옆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을 기반으로 공업화에는 성공했는데 그 공업화를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했고 위험성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한 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었거든요. 1954년 일본의 정치인 나가소네 야스히로는 원자력 개발을 위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국가가 방침을 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 방침을 강제로 따라가게 하는 방식이죠. 1938년에 국가총동원령이 그 시작이었으며 그 시스템은 이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여하튼 1954년에 원자력 관련 법안이 차례차례 위반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기구들이 만들어지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이때가 일본이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는 시기였지요. 이 과정에서 원자력이라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인한 피폭보다는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차 대전의 사건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거죠. 피폭이란 부정적인 사건은 뚜껑을 덮고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원자력 사용을 독려하다. 이런 미래사회 지향적인 분위기를 탄 것이 데스카우 사무의 철환 아톰이었습니다. 캐릭터인 아톰, 우란, 플루톤은 모두 원자력과 관련된 이름이고 그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제공한 발달된 미래사회에서 살고 있죠. 이런 아톰 등의 문화는 긍정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이후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다룬 콘텐츠가 연이어 나왔으며 이는 일본 사람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1954년 고지라가 태어난 해, 일본은 나카소네 총리 주도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는데 한편으론 공교롭게도 미국의 캐슬 브라보 실험으로 인해서 일본인 어부들이 피폭, 나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후 흐름상 일본 정부는 기술 발전이란 이익을 위해서 어부들의 죽음에는 눈을 돌린 걸로 보입니다만 문화라는 건 꼭 그런 식으로 정부 방침만 따라가지는 않단 말이죠. 만약 이때 방사능이 바다에 있는 무언가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런 인간의 행동이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누른 자멸의 스위치가 아닐까? 고지라는 원래 이런 상상을 바탕으로 태어난 작품이죠. 지금이야 고지라가 괴수들과 싸워서 일본을 지켜준 존재 그 자체이지만 첫 고지라는 인간의 업보가 낳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 자체는 오리지널은 아니었어요. 1953년작인 심해에서 온 괴물을 보고 형식을 따다 만든 일본식 괴수 영화였죠. 하지만 모티브를 따오긴 했어도 이 영화는 인류 문화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영화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지라는 수소폭탄 실험에 방사능이 살려낸 듀라기의 거대 생물이었거든요. 즉 인간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문화로 창조한 명작인 거죠. 결국 인간은 고지라를 없애기 위해서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를 사용하지만 이에 사람들은 갑론을박을 벌여요. 수소폭탄의 부작용이 낳은 괴물을 환경을 파괴하는 무기로 없애는 셈이며 그 뒤의 부작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당장 고지라에게 죽을 판인데 나중에 올 미래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고지라를 해치우죠. 그리고 만약 수폭 실험을 계속한다면 또 다른 고지라가 나타날 것이다. ゴジラが最後の一匹だとは思えない。もし水爆実験が続けて行われるとしたら、ゴジラの同類がまた世界のどこかへ現れてくるかもしれない。 즉 이게 최후의 한 마리가 아닐 것이란 서브컬처사의 유명한 명언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리죠. 일본에선 아톰, 마징가, 건담 등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긍정적인 과학기술의 미래를 그린 작품이 태어났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인 모습을 그린 고지라 같은 작품도 태어났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원자력 발전을 놓고 다투던 당시 일본 사회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지요. 방사능의 위험성을 강조한 고지라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온갖 괴수와 싸우면서 일본을 지키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지만 원래 고지라는 친구 같은 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일본 사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죠. 안노 히데아키, 히구치 신지 공동감독의 2015년작 신 고지라는 대중성을 추구한 흔적이 많긴 하지만 잘 뜯어보면 초대 고지라의 테마를 훌륭히 오머즈했어요. 1954년작이 인간 사회가 불러일으킨 재난이었다면 2015년작은 관료주의에 취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더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사정을 모르는 한국 사람조차 고구마가 입속에 때로 다이빙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모습과도 닮았기 때문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지라 이전을 그린 고질라 -1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총리로 취임한 고 아베 신조 총리는 우경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때 일본의 사회화 콘텐츠는 묘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사회적으로는 일본이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전쟁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는 처음엔 그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다가 나중엔 은근히 드러내는 식으로 바뀌었단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시장만으로는 흥행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걸 대놓고 드러내면 주요 시장인 중국, 가까운 시장인 한국에선 흥행하지 못하니까요. 즉 사상과 사회상을 담아야 할 문화 콘텐츠에서 이걸 그대로 담지 못하고 변칙적으로 담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이 작품은 이런 어중간함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작품의 무대는 2차 대전 시기의 일본으로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던 시기였고 이때 고지라가 들어오면서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되지요. 그리고 고지라가 태어난 이유는 미국이 떨군 원폭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영화는 원폭으로 인해서 힘든 일본에 미국이 떨군 원폭 때문에 생긴 고질라라는 재앙까지 나타났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이 영화에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히 보이죠. 이 작품은 철저하게 일본 사람이 피해자라 말하니까요. 초대 고지라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강조했다면 이 작품은 고질라가 태어난 배경도 원인도 그렇고 이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이 가미가제 파일럿인 것도 그렇고 원폭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현재 일본이 꾸준히 말하는 피해자론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즉 돌리고 돌려가면서 자신들은 철저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 일본에서 살던 사람들의 피해를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특유의 돌려 말하기로 인해서 그들의 피해만이 강조되는 것은
피해국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는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초대 고지라와 틀과 형식은 닮았지만 정작 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인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조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강조했다면 이번 작품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호평을 보고 기대했던 한국 사람들이 막상 보면서 당혹감을 내비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호평했다고 해서 그가 오펜하이머를 만드는 이유를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평은 고질라 -1의 감독 야마자키 타카시를 옆에 두고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놀란 감독이 신사인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에게 설계당한 걸 수도 있겠네요. 원폭 영화를 만든 사람에게 당시 일본이 피해자란 영화의 역사감을 설명하게 하는 설교 말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